네, 안녕하세요. 2학년 여러분. 기갑팍팍 기술과정 시간입니다. 자, 전 시간에 우리가 한식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번 시간은 3-2 한복과 창의적인 의생활에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의 고유한 이런 한복의 미를 같이 함께 배우면서 어떠한 한복의 우수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가치는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52쪽에서 이제 56쪽에 해당이 되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다른 나라, 의생활 문화는 좀 넘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길진 않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먼저 학습 목표를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한복의 미적, 기능적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2. 다른 나라의 의생활 문화를 이해하고 현대 의복에서의 활용 방안을 창의적으로 탐색할 수 있다입니다. 네, 우선 한복에 대해서 52쪽 교과서를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복은 우리 민족 고유 의상으로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자연환경과 시대적 배경에 따라 변형되어 온 전통 복식을 의미합니다. 한복의 종류는 다양한데요. 특히 치마, 저고리, 그리고 바지, 조끼로 구성이 되고 마고자와 두루마기가 있습니다. 한복은 그 우수성을 미적인 면과 기능적인 면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미적인 면에서 큰 틀은 색과 선, 끈, 체형 보완이고 기능적인 면에서는 시접이나 재단, 그리고 여름, 겨울철에 어떻게 좋은지 그러한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복의 미적인 면으로 첫 번째 색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민족의 청렴 결백함과 순수한 성격을 나타나기 위해서 백의 민족이라고도 불리우는데요. 이런 백색을 지향하고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색을 배색시킬 때에도 좀 더 조화롭게 그리고 화려하게 나타나는데요. 특히 의례복이나 명절 의복 그리고 어린이 옷 등에 사용되는 청색, 황색, 적색, 백색, 흑색은 다른 말로 오방색이라고도 합니다. 이 오방색은 길 운을 뜻하기도 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해서 이런 색을 조화롭게 배색하여 화려한 옷으로서 색을 입히도록 하는 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끈을 보게 되면 한복은 평면적으로 재단하여 몸에 맞도록 하기 때문에 남은 부분을 주름을 잡거나 끈으로 고정을 시켜서 체형을 감추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를 통해서 체형을 결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이점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복은 직선과 곡선이 조화를 이루어 부드럽고 우아해 보이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특히 저고리의 돌연선과 벨의 선은 우리나라의 한옥의 기와 지붕과 같이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곡선의 조화를 볼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옷을 입고 움직일 때 이 생기는 치마의 자락이 율동미가 느껴지면서 이런 움직임을 통해 한복만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자, 방금 말한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저고리를 하나 화면에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돌연선과 베레 선을 통해서 곡선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이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 자, 이 부분이 곡선이고 그 외에는 다 직선을 이용하여 이런 직선과 곡선의 조화로서 저고리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의 한복은
여자 한복은 이제 조선시대까지 이뤘을 때 저고리를 굉장히 짧게 하고 치마는 길게 늘어뜨림으로써 키가 커 보이는 착시 효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는 우리 민족 체형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이 한복의 미적인 면을 훌륭하게 살린 좋은 예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방금 배운 교과서 53쪽의 미적인 면, 색, 끈, 선, 치마와 저고리를 꼭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다음으로는 한복의 우수성 두 번째, 기능적인 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능적인 면에는 크게 시접, 평면, 재단, 방서복, 방한복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함께 보도록 합시다. 네, 먼저 시접입니다. 한복에서는 늘 시접을 두게 되는데요. 이 시접은 대부분 직선으로 하여 여유분을 두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으로 인해 고쳐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경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평면 재단은 여유 있는 디자인으로 옷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유자재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평면 재단의 특징을 가질 수 있고 입고 벗기도 매우 편합니다. 또 자식 생활을 하기 때문에 매우 적합한 형태로 평면 재단을 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평면 재단이라는 말은 그냥 선을 평면으로 내놓고 대부분 직선으로 재단을 짜서 직선으로 시접을 다 접고 해서 만드는 옷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평면 재단이 대표적이다면 서양은 입체 재단인데요. 자, 입체 재단이라는 건 이 마네킹처럼 사람의 몸이나 바디 용품을 놓고 그것을 천으로서 두른 다음에 이런 시접 말고 다트라고 해서 좀 곡선을 위주로 많이 하게 돼요. 대부분 이제 몸에 딱 붙게 해서 여유분이 없게 하는 걸 서양의 재단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평면 재단은 여유 있는 디자인. 그래서 입고 벗기 매우 편하다. 더불어 자식 생활에도 매우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방한과 방서복을 보겠습니다. 자, 방한이라는 건 겨울에 추운 추위를 막을 수 있는 의복으로 특히 우리나라는 솜을 넣어서 옷을 지었습니다. 또한 여러 겹의 속옷이나 겉옷을 이렇게 입음으로써 그 의복 내 공기층을 형성해서 좀 더 따뜻하게 하기 위한 방한복이 발달되었고요. 더불어서 방서복입니다. 방서복은 이제 여름을 대비한 것으로 삼배나 모시처럼 한 겹으로 지은 홑겹의 홑옷은 옷이 몸에 달라붙지 않고 더불어 바람이 잘 통할 수 있는 통기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여름철에는 아주 열 전도성이 높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의복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53쪽의 한복의 우수성에 대해서 미적인 면과 기능적인 면을 살펴보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위주로 항상 잘 보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대면 수업을 했을 때도 함께 수업을 빠르게 진행하겠지만 특히 다른 나라 의생활 문화는 그냥 좀 수박 겉핥기로 사실 볼 거예요. 시험 문제도 내지 않을 예정이라 빠르게 이제 볼 예정입니다. 자, 일단 54쪽부터 55쪽까지는 다른 나라 의생활 문화가 등장하게 돼요. 대부분 자연 환경이나 생활 양식, 종교 등의 영향을 받아서 문화가 발달을 하게 되고 오늘날에도 뭐 전통 의상을 일상복처럼 이용되는 나라도 있지만 각 나라 전통 의상도 역시나 특별한 날에 입는 예복의 의미로서 더욱 의미가 커지고 있는데요. 자, 우리는 이러한 문화적, 사회적 교류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변화를 살펴보고 이것을 창의적으로 재현해서 새로운 의복을 만들 때 좀 도움을 주고자 이런 다른 나라 의생활 문화도 함께 배우는 것입니다.
네, 영국에서도 뭐 전통 의상이 나타나겠죠. 이때 뭐 킬트라는 타탄 체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체크 무늬가 많이 나타나죠. 대부분 이런 무늬는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 때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킬트가 영국에서는 전통 의상으로 나타났고 남성들이 입는 치마로서 많이 나타났죠. 그래서 현재도 군복과 일상복으로 착용을 한다고 합니다. 네, 스페인에서도 이 사진과 함께 더불어 보면 색채가 매우 화려하고 밝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장식적인 액세서리를 즐겨 활용하여서 뭐 이렇게 좀 넓게 해서 되게 민속 무용 이런 플라멩코를 출 때 입는 의상으로도 많이 나타나는데 스페인답게 아주 강렬하죠. 네, 서남아시아, 중동 쪽입니다. 이쪽은 일단 종교적 영향도 있고 매우 강한 햇볕을 차단하기 위한 기능으로 의상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히잡이라고 해서 이슬람의 여성들이 사용하는 베일로 머리나 가슴 일부분만 가리고 얼굴만 드러내는 정말 얼굴만 드러나는 신체를 매우 다 감추는 그러한 옷 중에 하나로 발달하게 됩니다. 네, 뭐 칠레 또는 멕시코에서도 많이 나오는 판초인데요. 대부분 우리가 망토로 입고 있는 것이죠. 특히 판초는 말이 달릴 때 벗겨질 염려가 없어서 또한 양손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위해서 많이 발달했던 옷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뭐 뜨거운 햇빛 차단, 한기, 먼지 등을 차단하는 데도 매우 적합하다고 하죠. 네, 이렇습니다. 네, 중국의 전통 의상은 이제 치파오로 몸에 밀착된 형태로 특히 여성 의상을 말하게 되는데 이런 원피스에 치마 옆선이 트여서 뭐 여성미를 강조하는 그러한 의상이 있습니다. 절대 한복이나 김치 그리고 태권도는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전통 문화이기 때문에 중국은 치파오만 적용이 됩니다. 네, 일본도 역시 기모노가 나타나는데, 뭐, 덥고 습한 여름을 대비했다. 이런 정도만 아시면 되지 않을까요? 특히 뭐, 인도도 뭐, 너무나 이제 인구도 많고, 기후도 매우 덥기 때문에, 뭐, 볼 게 많지만, 특히 살이라고 해서 계층을 표시하는 것으로도 이용을 하고, 또 여성의 의상으로 또 나타나면서, 이런 전통 의상이 현재도 일상복으로 이용된다, 이런다는 특징이 있네요. 뭐, 굳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아, 이렇구나 정도 보시면 됩니다. 네, 베트남은 조금 이제 특이한데 아오자이라고 해서 실생하게 착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장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복 또는 예복, 유니폼 등에 적용을 하여 이런 전통 의상을 계속해서 장려를 하고 유지하려고 하는데 아오자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마지막 부분, 창의적인 의생활 실천 부분인데요. 자, 이 교과서 56쪽에 보면은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현대 들어서 한복이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입는 예복으로 인식되어서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용을 못하고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좀 재평가하고 실용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56쪽에 잘 보시면은 어, 이런 고유한 디자인 요소가 접목된 예들이 많이 나와요. 뭐 앞치마나 투피스, 원피스에 이용하기도 하고요. 어린이 바지에도 응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외에도 전통 의상 디자인을 많이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들이 정말 매우 필요하겠죠. 또 더불어서 뭐 영국의 타턴 체크도 뭐 활용하는 예가 있듯이 대부분 전통 의상들이 이렇게 이용되고 있구나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3-2 한복과 창의적인 의생활 단원을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할 부분이 한복의 가치와 우수성에 대해서 교과서 52, 53쪽을 함께 배웠는데요. 자, 그 부분을 매우 잘 보셔야 되고 대면 수업 때도 역시나 복습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의문이 있을 텐데
다시 한번 짚겠지만 다른 나라의 문화는 그냥 참고 정도지 선생님이 시험 문제도 내지 않을 예정이어서 스킵하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식과 한복 그리고 한옥 위주로만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시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